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칼럼이 하나 있어서 신문 칼럼 읽으면서 글 구조도 한번 분석해보고 지식을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고요. 글쓰기 강의가 필요하신 분은 메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한국일보에서 이미향님께서 쓰신 글, 칼럼이죠. 밥 숟가락이 주는 교훈이라는 칼럼을 통해서 오늘의 주된 목적은 이 칼럼에서 우리가 다양한 속담이나 용어 이런 것들을 얻어보는 게 오늘의 큰 목적이고요. 이제 그것만 얻기보다 기왕 칼럼을 분석하니까 이 글 쓴 작가가 글을 어떻게 썼는지 또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한번 덧붙여 보겠습니다. 일단 칼럼을 제가 편하게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칼럼을 그냥 읽어준다. 여러분들 대신 칼럼을 읽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밥숟가락이 주는 교훈, 이미향. 한국의 밥상에는 가지런히 놓인 수저가 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권에서 숟가락은 먹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삶의 면면을 보여주는 대명사이다. 숟가락을 들다는 식사하다를, 숟가락을 놓다는 죽다를 완곡하게 이룬다. 밥상 위에 밥숟가락을 놓고 산다는 말은 사는 형편이 쏠쏠하여 어지간히 산다 하는 뜻이다. 남의 집리를 다 알 수도 없고 또 알 필요도 없다고 말할 때는 네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를 아냐? 라고 한다. 숟가락은 곧 가족의 수이자 경제적 형편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근황이다. 또한 한국말에서 밥숟가락은 더불어 사는 법을 지적할 때 쓰인다. 어느 사회에나 남의 공로를 가로채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 있는데 서양에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라는 명언이 있다면 우리말에는 살강 밑에서 숟가락 줍기가 있다. 부엌에서 떨어져 있는 숟가락을 얻는 일이라는 뜻인데 대단치 않은 일 하나 해놓고 성공한 듯 자랑한다 하는 뜻이다. 이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바로 남이 빠뜨린 물건을 얻어서 횡재했다고 좋아하다가 임자가 나타나 좋아한 것이 헛됨을 말한다. 숟가락에는 다 임자가 있으니 자기 숟가락을 찾으러 올 누군가가 반드시 나타나지 않겠는가? 남의 숟가락 줍기처럼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 얹기도 널리 쓰이는데 이런 말에서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도덕성을 알 수 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선뜻 내놓으신 고마운 분이 있었다. 장학금을 건네는 행사에 앞서 진행 담당자가 연락을 해왔다. 담당자는 이 행사가 전달식인지 수여식인지를 물었다. 학위 수여식, 훈장 수여식처럼 그 기관의 것을 주는 의식은 수여식이다. 한편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것을 전하는 의식은 전달식이다. 장학금 전달식, 수재의연금 전달식과 같이 쓴다. 자칫 기부한 분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었는데 담당자의 섬세한 언어의식이 이런 낭패를 막았다. 장례식장에 간 조문객이 호상이라 말하는 것도 같은 실수다. 복을 누리고 오래 산 사람이 돌아가시면 호상이라 하나 조문객은 이에 공헌한 바가 없기에 호상이라 말할 수 없다. 우리 집에 온 손님 앞에서 인사치레를 하더라도 자신이 관여한 일에 대해서만 겸량해야 한다. 차린 것은 없지만 집이 누추하지만과 같은 인사말은 손님 맞이로 며칠 전부터 고생한 아내가 직접 할 말이다. 밥숟가락 하나에서 얻는 가르침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 칼럼의 끝인데요. 읽어보시니까 이 칼럼의 주제가 뭔 것 같은가요? 이 저자가 이 칼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글 한 편을 썼을까요? 그걸 우리가 바로 알아내야 이 글 쓴 사람이 보람이 있겠죠. 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글의 주제는 이겁니다.
남의 공을 가로채지 말자. 내가 관여한 만큼만 갖자. 이게 바로 이 글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 이렇게 칼럼을 읽고 주제를 찾았다면 이 저자가 이 주제를 도출해서 글을 쓰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모든 글의 시작은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이 바로 글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사건을 겪지만 질문은 누구나 던지질 않죠. 답은 질문을 던진 자만이 꺼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양님께서는 장학금 전달식의 그 진행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거예요. 어느 대학교에서 누군가가 이제 큰 장학금을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 장학금을 학생에게 이렇게 주는 행사를 진행하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진행 담당자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장학금 수여식 이렇게 이름을 짓겠지만 그 담당자는 이 문의를 해온 거예요. 이 이름을 수여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달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건 뭘까요? 그 장학금 전달식의 그 진행 담당자가 그걸 의식했다는 거예요. 수여식이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직접 주는 거지만 이거는 이제 외부의 일반 시민이 기부한 돈을 갖고 우리가 학생들한테 주는 거니까 우리 학교가 공헌한 게 아니라 그 일반 시민이 공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여식이라고 한다기보다는 전달식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이거를 그 이제 교수님한테 이제 물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은 그러고 보니까 이 수여식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전달식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을 드렸던 거죠. 그렇게 답변을 주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와, 그래. 전달식하고 수여식 이거의 도대체 차이는 뭘까? 그래, 차이가 있구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 답을 내놓은 게 이거잖아요. 그래, 수여식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그 일반 시민의 공로를 가로챈 게 되는구나. 하지만 전달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전달해주는 매개자 역할일 뿐 그 장학금을 마련하려고 돈 벌고 고생한 거는 그 일반 기부자잖아요. 그래서 그 공을 우리가 가로채지 말자. 기부자한테 공을 돌리자. 이렇게 이제 답변을 꺼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마음먹은 거죠. 이걸로 내가 글 한 편 써봐야지. 그럼 글은 어떻게 쓸까요? 그래서 이분은 이거를 어디다 갖다 놨나요? 이렇게 이제 미괄식으로 마지막 단락에 자신이 꺼내놓은 답을 갖다 놓으면서 주제를 배치를 했습니다. 남의 공을 가로채지 말자. 내가 관여한 만큼만 갖자. 이거를 이제 마지막 단락에 넣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냥 이 마지막 단락만 써도 사실 글은 됩니다. 최근에 우리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수여식이라고 하지 않고 전달식이라고 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이렇다. 이렇게만 써도 글 한 편은 되지만 이거를 독자들을 더 잘 설득하고 공감을 얻기 위해서 앞부분에 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도입을 정작 주제와 관련된 도입은 이겁니다. 도입이. 그렇죠? 그래서 살강 밑에서 숟가락 줍기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데 살강 밑에서 숟가락을 줍는다는 거는 이제 살강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부엌에 있는 그릇이나 이런 걸 엎어놓는 선반이잖아요. 그 선반 밑에는 당연히 숟가락 같은 게 떨어져 있기가 쉽겠죠. 근데 그걸 주스면 그 숟가락은 당연히 그 살강의 주인이겠죠. 그러니까 내 공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사례로 딱 놓고 요 얘기로 들어가면 글의 설득력이 있겠죠. 근데 이분은 이제 도입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이제 숟가락이 갖는 의미를 이 글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를 두 번째 단락에 이렇게 딱 배치를 했는데 요걸로 또 들어가기 위해서 숟가락의 일반적인 의미를 먼저 배치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숟가락은 사람의 사는 형편이다. 이런 걸로 먼저 도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숟가락은 이거 외에도 다른 의미도 있다. 관계의 의미도 있다. 더불어 사는 법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발짝 더 들어간 거죠. 더 들어간 다음에 이제
자신이 겪었던 사건, 화제 제시를 하고 거기에 의미 부여를 딱 하니까 글쓴이는 이미 앞에서 도입 1, 2를 읽으면서 남의 공을 가르치지 말자가 이미 의식이 이미 전환이 된 거예요. 그죠? 된 상태에서 이 글을 딱 읽으니까 설득이 더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의 개요표를 짜보라면 이렇게 구조, 메시지, 소재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글을 분석해 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글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글에는 굉장히 다양한 속담들 그리고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글을 보시면 이렇게 숟가락을 들다는 식사하다는 뜻이고 숟가락을 놓다는 식사를 마쳤다 또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뜻을 갖는다고 그죠? 인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밥상 위에 밥숟가락은 놓고 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래도 내가 그냥 밥은 먹고 산다. 내 사는 형편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술술하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술술하다는 수준이나 정도가 기대 이상이다 라는 뜻이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 네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라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사정을 내가 어떻게 다 알겠냐? 그리고 그것까지 알 필요 있겠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속담의 뜻도 알아두시면 우리도 다른 글에 인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속담과 이제 로마의 속담을 비교해서 같은 뜻을 가져왔네요. 살강 밑에서 숟가락 줍기. 이 살강은 아까도 말했듯이 옛날 부엌에서 숟가락이나 밥그릇을 엎어놓는 선반을 살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강 밑에서 숟가락을 주었다는 건 당연히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살강 밑에 가면 숟가락이 떨어져 있기 마련이니까 별로 큰 일을 안 해놓고도 생색낼 때 쓰기도 하고 그리고 살강 밑에서 숟가락을 주었다는 건 이거는 어차피 내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바로 빼앗길 그런 공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서양에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운 공은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 뜻과 같다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남의 숟가락을 줍기처럼 이것도 이제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 얹기라는 뜻이니까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의 또 예의를 여기서 하나 배웠습니다. 보통 조금 장수하시고 오래 살다가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을 우리가 이제 호상, 좋은 장례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조문객이 가서 말하는 거는 절대로 예의가 아니다. 그죠? 근데 조문객뿐만 아니라 사실은 누구도 호상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죽었는데 잘 죽은 죽음이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나 호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누군가요? 그 분이 장수하시도록 효도하고 기여를 한 그 자녀나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물론 자녀도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외부인이 가서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아유 뭐 호상이네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집에서 집들이 같은 걸 하는데 만약에 집들이 음식 같은 거를 아내가 준비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자기 회사 손님들이 왔다고 해서 이거 차린 거 없는데 많이 드세요. 이런 얘기는 준비를 안 한 남편이 해서는 안 된다. 물론 뭐 남편 자기가 준비했다면 차린 건 없어도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겸손은 그거에 기여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의도 배우고 그 다음에 좋은 속담들도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칼럼이니까 어떻게 글 한 편을 썼나 이렇게 구조도 분석해 보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글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주제가 나왔다. 주제는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대한 답이다. 그래서 어떤 글을 읽으시든 간에 사건, 질문, 답을 찾는 습관을 들이시면 작가가 글을 어떻게 처음 쓰게 되었는지를 파악해낼 수 있으니까 우리도 글 쓰는 영감 얻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책 읽어주는 강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